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문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과 합쳐지는 도시에서도 찬성 여론이 크지 않았다는 걸 의식했는지 이 자리에선 유예 기간을 두겠다, 행정이나 재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많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김포에 적용돼 온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까지도 서울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에도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먼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위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입되는 도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농어촌 전형 이거를 좀 유예하는 내용까지 담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담아낼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 편입될 경우 국고 보조율이 현재보다 최대 30%포인트가량 떨어지는데 일정 기간 이걸 유지하고 자치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포 등에 적용되던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서울 편입 즉시 인근 도시들을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특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충 기간이지만 이 같은 혜택을 제한한 건 편입 대상 도시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높은 걸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30일 오후입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처음 이 방침을 지도부와 공유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행정구역만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이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김포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서울 인근의 하남, 구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서울로 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산과 광주 권역에서도 메가시티를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뉴시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구체적 검토 없이 논쟁적인 이슈를 일단 던진 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온통 벌집을 쑤셔놓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슈퍼엔저에 여행 가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항 환전 창고에서도 엔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데 먼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북적거립니다. 목적지를 표시하는 전광판엔 일본 도시 이름이 빼곡합니다. 엔화 가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쇼핑도 하고 온천도 가고 먹고 어차피 같은 돈으로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해외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난해 초만 해도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던 엔화 가치는 내림세를 타더니 이제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데 달러화와 비교하면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겁니다. 떨어진 엔화 값에 국내 여행과 경비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거리상 가깝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말고 다른 데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엔화가 낮아져서 같은 돈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히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489만여 명인데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의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몰려드는 환전 수요에 환전 창구에선 엔화 물량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엔저가 길어지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 중소도시 노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와 함께 해야 했던 학생들이 코로나 부담에서 벗어나 시험을 치르게 되죠. 영상에서 보셨지만 한동안 사라졌던 수능 응원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임예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힘찬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고등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과 기를 받으며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꾸며진 교정을 지나갑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교실,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그간 제자들의 수고를 가장 가까이서 봤기에 애정 어린 당부를 전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수험생들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험을 치릅니다. 숨 쉬는데 제약도 있고 또 안경을 쓰면은 김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별도의 시험장은 따로 없습니다. 일부 수험생들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최근 벌어진 킬러 문항 논란 탓에 걱정이 앞섭니다. 킬러 문항이 이제 등급을 많이 갈라놨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막상 그러면 어떡하지? 8년 만에 이른바 N수생 비율이 최고치를 찍어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이 없고 고3끼리만 경쟁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수능 이후 계획도 벌써 세웠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냥 즐겁게 노는 게 계획입니다. 내일이면 50여만 수험생들이 새로운 꿈의 출발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숨 참고 학교에 간다. 제발 흡연 구역을 이용해달라. 등굣길 주변에 담배 연기를 참지 못하고 초등학생들이 이런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서울 상암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흡연 문제로 골치인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거리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흡연으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에 이런 종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붙인 거라고 하는데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등하교를 숨 참고 한다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카페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웁니다. 가래침까지 뱉습니다. 흡연자들이 조심해야죠. 비흡연자들을 배려해야 되니까요. 그럼 흡연장 근처에 있는 걸 혹시 모르시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네, 있었으면 갔을 텐데.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갖고. 취재진이 떠나자마자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봅니다. 포스터 바로 옆에서도 흡연은 계속됩니다. 그림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근데 아이가 지나다니는 걸 못 봐가지고. 떠난 자리엔 꽁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포스터를 직접 만든 아이들의 하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야, 있잖아. 우리 끝말잇기 할래? 그럴까?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저기 봐, 저기 막 저기도 담배 피시고 막. 근데 우리 포스터 아직 붙였잖아. 그러니까 붙였는데도 담배를 많이 피시는. 아니, 너무 많은데? 방향을 바꾸자 또 나타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냄새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냥 코를 막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애기들도 있고 막 이러다가 병 걸리면은 이걸 책임지지 않을 거잖아요. 흡연 구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이들이 붙인 포스터를 살펴보면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서 흡연 구역을 이용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옆에 흡연 구역이 어디 있는지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1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흡연 구역이 양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흡연 구역이 멀게 느껴져요? 아니요, 진짜 몇 발자국만 가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아까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리고 침 뱉고.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도 그렇게 뛰어가다 동생이 다친 적도 있고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거나 흡연 구역에서 피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범한 거리가 아이들에게는 숨을 쉬기도 어려운 공간이 됐습니다. 매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 피워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